1990년대 대한민국 군대. 오늘은요, 한 병사의 아주 개인적인 기록을 통해서 그 시절은 어땠는지 그 생생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은 1995년 11월.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들 다 가는데 그냥 빨리 갔다 오자. 되게 단순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생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2년간의 여정, 그 시작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자, 이야기의 시작은요, 다른 수많은 청년들처럼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혹독하기로 유명했다는 26연대, 바로 그곳이었죠. 아니, 훈련소 첫날부터 그 차이가 너무 명확했던 거예요. 다른 연대는 추우니까 내복이라도 입고 뛰는데 이 연대만 우통을 벗고 뛰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기로 악명이 높았는데 신기한 건 다들 여기에 묘한 자부심 같은 걸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뀐다는 게 이게 그냥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가혹한 규율, 그리고 또 신체적인 처벌이 만연했던 문화 때문에 정말 혹독한 과정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군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타라는 이 단어를 꼭 알아야 합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었지만 사실상 군대 내에서 폭력은 일상적인 통제 수단 중 하나였던 거죠. 이게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는 무작위 폭력도 아니었어요. 일종의 훈련 도구였던 거죠. 예를 들면 사격 훈련 중에 실수 한 번 했다고 중대장한테 머리를 발로 차여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막박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고 합니다. 자, 기초 훈련이 끝나자마자 어디로 갔냐? 바로 강원도로 갔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기 훈련에 바로 투입된 거예요. 얼마나 혹독했냐면 맨손으로 얼음을 깨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다 터져서 피가 날 정도였고요. 결국에는 군단장이 이러다 다 얼어 죽겠다 싶어서 훈련을 중단시켰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힘든 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살아남으려면요, 그 특유의 관료주의, 그리고 끝도 없는 잡무, 또 복잡한 상하 관계 같은 것들도 다 헤쳐나가야 했죠. 당시 군대 부조리함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대대장이 문서 복사를 시켰는데 부대에 복사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대 병사한테 과자 같은 걸 뇌물로 주고 복사기를 빌리고 심지어 A4 용지도 없어서 큰 종이를 일일이 손으로 잘라서 만들었대요. 그렇게 밤을 꼴딱 세워서 새벽 5시에 끝냈는데 돌아온 건 칭찬이 아니라 왜 이렇게 늦었냐는 질책뿐이었습니다. 피로는 항상 쌓여 있었죠. 한 번은 밤샘 작업이 끝나고 대대장실을 청소하다가 정말 너무 피곤해서 자신도 모르게 대대장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든 거예요. 와, 이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죠. 하지만요, 이렇게 힘들고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도 사람 사이의 그러니까 인간성을 잃지 않게 해준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입대 전에 잠깐 만났던 한 여성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음을 키웠는데요. 그러다 1996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휴가를 받아서 깜짝 이벤트를 해주려고 무작정 그녀의 고향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녀가 거기에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사친구가 있었던 거죠. 결국 자기가 좋아하던 엘비스 노래 가사처럼 바보들만 사랑을 서두른다는 뼈아픈 교훈만 얻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런 힘든 일상 속에서 저녁 전에 장교가 따로 불러서 저녁을 사주기도 하고 또 어떤 선임은 휴가를 나갈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대요. 바로 이런 작은 친절들, 이런 순간들이 그를 버티게 해준 진짜 힘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가 선임이 됐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과연 내가 겪었던 이 부조리한 시스템을 후임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할 것인가? 아니면 내 선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인가? 그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내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내 후임들은 똑같은 고생을 하게 만들기가 싫었다. 바로 이 마음이 그의 모든 행동을 바꾼 전환점이 된 겁니다. 고통을 물려주는 대신에 그 고통을 자기가 다 끌어안기로 결심한 거죠.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자기가 겪었던 것과는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분대 내에서 신체적 처벌을 아예 없애버렸고요. 힘들고 굳은 일은 자기가 먼저 나서서 다 했습니다. 주말에는 후임들을 데리고 같이 외출도 하고 정말 따뜻한 선임이 되어준 거죠. 그리고 정말 특별한 일을 했는데요. 바로 후임병들 어머니께 직접 편지를 쓴 겁니다. 아드님이 군 생활 정말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요. 이 작은 행동이 후임들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이런 새로운 리더십은요, 제대를 정말 코앞에 두고 마지막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축구를 아주 잘하는 후임이 있었는데 중요한 경기가 있으니까 보초 근무를 빼고 경기를 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새로운 장교한테 들킨 거죠. 초소가 비어 있었으니까요. 이때 최고 선임이었던 그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고 나선 겁니다. 분노한 인사과장이 군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막 위협했는데 마침 대대장이 돌아와서 딱 한마디 물었답니다. 그래서 축구 이겼냐? 5대 0으로 이겼다는 말에 그냥 없던 일로 해줬다고 해요. 정말 마지막 날 부대문을 나섰는데 그 인사과장이 툭 던지는 말이 들렸다고 합니다. 저 새끼 군 교도소 갔어야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그가 떠나는 그 시스템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거죠. 그래도 그의 곁에는 그가 아꼈던 부사수가 따라 나와 진심으로 작별 인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이라는 고난과 성장의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병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시련이라는 게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겪는 힘든 경험들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드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